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의 마을을 이야기와 노래로 만나는 경산곡곡 마을 따라 노래 따라 마을관광 채널입니다. 오늘은 마을의 이야기가 아니라 경산 자인단오제의 뜨거운 마당 속에서 되살아난 자인의 전통 탈놀이 자인팔광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산 자인단오제 하면 많은 분들이 한장군과 누이 그리고 여원무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단오의 마당에는 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웃음이 있었고 풍자가 있었고 탈을 쓴 광대들의 몸짓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날 자인팔광대입니다. 지금부터 경산 자인단오제에서 한바탕 신나게 놀아가는 자인팔광대에 얽힌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인팔광대는 8명의 광대가 등장한다고 하여 팔광대라 불립니다. 양반, 본처, 후처, 참봉, 말뚝이, 줄광대, 곱사, 무당. 이 8인물은 탈을 쓰고 무대에 올라 세상의 허세를 비틀고 양반의 권위를 웃음으로 무너뜨리며 억눌린 백성들의 속마음을 대신 풀어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개정숲 공연장에서 보는 탈놀이의 웃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신라시대 압독주의 풍류까지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원래 이곳 경산에는 압독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2세기경 신라에 복속된 뒤 6세기에는 압독주로 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7세기 김유신 장군이 압독주의 군주로 부임하면서 대장군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김유신전에 따르면 김유신은 군사훈련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을 즐겼다고 하여 이를 음주자각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책 악지에는 암양군의 대표적인 음악으로 백실이라는 가무악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비록 그 가락은 전해지지 않지만 이 백실은 암양 사람들 모두가 함께 어울려 노래하고 춤추던 집단적 가무였으며 김유신이 즐겼던 풍류 또한 이와 같은 가무악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경산 출신이었던 원효대사는 파괴한 후 광대들이 갖고 노는 모양이 이상한 큰 박을 얻었는데 이를 무예라 이름 짓고 노래와 춤을 만들어 백성들과 함께 어울렸다고 합니다. 이후 이 무예의 노래와 춤은 천촌만락, 즉 수많은 마을로 퍼져나가 사람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승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역시 이 지역 출신인 일현선사가 기록한 삼국유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은 신라에는 다양한 놀이가 있었다고 하며 최치원의 향학자병 오수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는 당시 신라에서 연행되던 5가지 놀이가 등장합니다. 방울을 가지고 기회를 부리는 금안, 곱추의 몸짓을 흉내내며 춤추는 월전, 금빛 탈을 쓰고 귀신을 쫓는 대면, 기괴한 가면을 쓰고 뛰놀며 액을 막는 속독, 그리고 사자탈을 쓰고 기회를 펼치는 사내. 이처럼 노래와 춤, 가면과 연희가 어우러진 신라의 가무 백기 전통은 암양의 집단 가무였던 백실, 그리고 원효의 무예무와 함께 자인 고을의 깊은 문화적 뿌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무와 백기는 비슷한 시기에 형성되었던 한장군의 이야기 속에서 더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왜구가 노사화연, 지금의 자인 도천산에 토성을 쌓고 농성하고 있을 때 자인을 지키던 한장군은 암양군의 집단 가무악인 백실과 천촌만락, 온 고을에서 즐기던 무예무, 그리고 당시에 널리 유행하던 각종 놀이를 이용하여 왜구를 물리칠 계책을 세우게 됩니다. 5월의 꽃으로 장식한 둥근 관을 쓰고 화려한 분장과 여장을 한 채 누이와 함께 버들못 주변에서 여원무를 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는 군사들이 배우로 분장하여 각종 자피를 펼치며 한바탕 놀이판을 벌입니다. 노래와 춤 그리고 탈과 연희가 어우러진 이 가무자피의 마당. 왜구들은 그 흥에 취해 산 아래로 내려와 넋을 잃고 바라보게 되고 그 순간 한장군은 군사를 이끌고 급습하여 적을 크게 무찌르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노래와 춤 그리고 연희가 결합된 살아있는 하나의 가무 전투극이었습니다. 결국 암양의 백실과 원효의 무예무는 한장군과 누이의 여원무로 이어졌고 신라의 각종 놀이는 버들못 전투 현장에서 가무자피로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장군과 누이를 기리는 단오의 현장에서 자인 고을 사람들의 장터와 삶 속에서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 내려왔답니다. 조선 후기인 1888년 자인영감 오획묵이 남긴 자인 총세록에서도 한장군을 기리는 행사에서
여원무와 함께 배우 잡히가 펼쳐졌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당시 자인현 무사로 있던 김달문이란 사람이 바로 이 배우 잡히에 능했다고 합니다. 그가 펼친 잡히 속에는 건무, 노승무, 절름발이춤, 곱사춤, 동물 흉내, 악기 소리, 그리고 가면을 쓴 여러 놀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깨를 부딪히며 모여들었고 발돋움하여 구경했으며 웃음소리는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뒤집히는 듯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인장날에도 수많은 배우들이 온갖 잡히를 펼쳤다고 합니다. 자인연감 오행묵의 기록에는 그날의 장터 풍경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오늘은 장날이다. 정오 무렵 갑자기 관문 밖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닫혀있던 물루에서는 북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나팔 소리는 하늘을 찌르듯 길게 울렸다. 무슨 일인가 싶어 창을 열어보니 관아 안팎은 이미 소란으로 가득하였다. 산문이 활짝 열리고 아전들과 관속들이 서 있는 가운데 수백 명의 백성들이 물결처럼 밀려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봉황의 머리, 난세의 깃, 물고기 형상과 귀신의 얼굴을 한 가면들, 기묘한 탈을 쓴 사람들이 펄쩍펄쩍 뛰며 춤을 추고 수천의 인파가 한데 어우러져 한바탕 놀이판을 펼쳐내었다. 그 속에는 떡장수도 있고 술장수도 있으며 엿을 파는 아이와 담배를 피우는 노인, 장터의 상인들까지 모두 섞여 있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어깨를 부딪히고 발돋움하며 앞다투어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웃음과 환호가 터져 나오고 그 소리는 마치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출렁이는 듯 온 장터를 뒤흔들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행묵이 묘사한 자인의 가무잡히가 천수백 년 전 최치원이 기록한 5가지 놀이와 매우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오행묵이 기록한 바로 그 살아 움직이던 자인 시장이야말로 자인의 가무와 잡히의 보존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36년 마지막으로 행해진 자인단오제에서도 광대들의 소리와 춤, 고개가 펼쳐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의 혼란 속에서 자인의 가무와 잡히는 점차 맥이 끊어졌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희미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 희미한 기억을 다시 붙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인약국 약사였던 이종대 선생입니다. 그는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약국 일도 뒤로 한 채 자인의 잡히 가운데 하나였던 탈놀이 복원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옛날 탈놀이를 보았던 어르신들,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 집에서 탈을 만들고 대사를 연습하던 기억을 가진 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변준희, 이복순, 추명관, 김경수, 윤상호, 변태암 등 이분들의 증언은 사라진 탈놀이를 다시 세우는 소중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원된 자인팔광대는 1986년 첫 시연을 거치고 1988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문화공보부장관상을 받으며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인팔광대는 크게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군놀이 마당입니다. 꽹과리와 징, 장구와 북이 울리며 악사들이 앞장서고 그 뒤를 따라 양반과 후처, 본처, 말뚝이, 참봉, 곱사, 줄광대, 무당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탈을 쓴 광대들이 한데 어우러져 춤을 추며 마당의 문을 열고 한바탕 흥을 끌어올립니다. 이어지는 마당은 양반과 말뚝이 마당입니다. 양반과 말뚝이가 서로 자신이 진짜 양반이라 우기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양반이 조상의 내력을 늘어놓자 말뚝이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사죄합니다. 권위와 허세를 비트는 해악이 웃음을 자아냅니다. 다음은 양반과 본처, 후처 마당입니다. 자식이 없다고 한탄하던 양반은 말뚝이의 소개로 후처를 맞이하고 둘은 한바탕 어울리며 희롱을 벌입니다. 이를 알게 된 본처는 분노하여 양반을 찾아 나서고 끝내 두 사람은 격렬하게 다투게 됩니다. 싸움 끝에 양반은 쓰러지고 참봉과 무당이 불려와 구판이 벌어집니다. 한바탕 굿이 끝나자 죽었던 양반이 다시 살아나고 결국 본처에게 사과하며 상황이 마무리됩니다. 웃음 속에 인간사의 욕망과 갈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지는 마당은 줄광대와 곱사 마당입니다. 줄광대가 등장하여 땅에 놓인 줄 위를 타며 신세 타령을 늘어놓습니다. 힘이 붙이자 곱사를 불러내고 곱사는 말없이 몸짓만으로 곱사춤을 추며 또 다른 웃음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줄광대가 줄 위에 올라 마당의 긴장을 풀어내며 흥을 이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노래와 춤 마당입니다. 모든 등장인물이 다시 한데 모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한바탕 신명나는 놀이로 마무리합니다. 그럼 자인팔광대 공연을 잠시 감상해 보시죠. 필필이 강산이 화사죠 하니 오천 답변에 굿다이 났다. 우리 한바탕 노자. 좋다 좋다 구마해 갱호르로 삐죽 웨이구 좋다. 물론 오늘의 자인팔광대가 옛 모습 그대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원 과정에서 다른 지역 탈놀이와 마당극의 요소가 섞였고 대사와 구성도 현대적으로 다듬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여전히 자인의 기억이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한 장군을 기리던 단호의 마당, 탈을 쓰고 세상을 비틀던 광대들의 몸짓과 춤, 장터에 모여 어깨를 부딪히며 웃고 박수를 치면서 평소에 쌓였던 온갖 시름을 단오날 하늘로 날려보내며 카타르시스에 빠져들던 사람들, 그리고 사라진 전통을 붙잡으려 했던 자인 사람들의 마음이 그 안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인팔광대는 단순한 탈놀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위를 웃음으로 풀어낸 자인 고을 사람들의 지혜이고 탈 속에 숨어 세상을 말하던 사람들의 용기이며 끊어진 전통을 다시 이어보려 하는 자인 사람들의 간절한 노력입니다. 단오날 자인 개정순 마당에서 광대들이 탈을 쓰고 춤을 추면 우리는 단순히 한 편의 공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장터를 보고 자인연에 관한 앞마당을 보고 1930년대 단오제의 흥겨운 거리를 보고 그리고 사라진 것을 다시 살려내려 한 사람의 집념과 한 고장의 기억을 함께 만나게 됩니다. 이제 자인팔광대는 단순히 복원된 공연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참여하고 아이들이 배우고 경산의 자랑으로 이어갈 때 자인팔광대는 비로소 경산에 살아있는 문화가 될 것입니다. 경산 자인단오제의 하늘 아래 개정숲의 푸른 그늘 속에서 탈을 쓴 광대들이 한바탕 춤을 추면 그 춤 속에는 해악이 있고 풍자가 있으며 오랜 세월을 건너온 자인 사람들의 숨결이 살아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자인팔광대를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경산자인단오제가 품은 또 하나의 귀한 전통으로 새롭게 마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음력 5월 5일 단오날이 되면 경산 자인면에 오셔서 옛날부터 보양 음식으로 이름난 자인의 염소고기와 대구에서도 일부러 찾아와 맛본다는 자인 소고기, 장날이면 자인 사람들이 늘 먹던 깊고 그윽한 국밥, 그리고 쫄깃쫄깃한 돈베기의 막걸리 한 사발까지 자인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으로 먼저 배를 든든하게 채우신 후 입합꽃이 활짝 핀 개정숲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원무의 우아한 춤사위와 자인팔광대의 흥겨운 마당이 어우러진 그 자리에서 천년의 시간이 살아 움직이는 순간을 직접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인팔광대의 탈과 웃음 속에 숨겨진 광대들의 서글픈 사랑을 담은 노래 탈 속의 사랑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경산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산 곡곡 마을 따라 노래 따라 마을관광 채널 극작가 이홍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소리 둥둥 울려 퍼지면 발광대 탈춤이 시작되네. 익살 맞은 탈 속에서도 내 맘은 너만 찾는다네. 휘몰아치는 장단 속에 가슴은 두근두근 뛰고 어느새 넌 내 앞에 서서 수줍게
안아주고 내 마음도 춤을 추듯 내게로 달려가네. 은은하게 흐르는 달빛 너의 얼굴 비추고 손을 잡은 이 순간이 전설처럼 빛나리. 손짓 한번 발짓 한번 너와 나 춤을 추네. 돌아가는 달 속에서도